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 중에 하나인 교육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이 학군 우수 지역, 일명 학세권이 들썩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남의 집값이 또 과열되지는 않을지, 또 이를 잡기 위해 안정책이 추가로 발표가 될지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GTX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GTX 조기 착공과 함께 신규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3기 신도시라든지 수도권에 좀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이런저런 변수가 많은 시장입니다. 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또 마음이 초조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이런 정책이 나올 때 발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요. 조금 더 멀리 또 큰 그림을 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머니맨에 언제든지 문 두들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부동산 친구 머니맨, 오늘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11월의 첫날 머니맨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됩니다. 02-2128-8569번, 서울 전화 02-2128-8569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데요. SNS에서 머니맨 또는 토마토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 또 저희가 채택해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머니맨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11월이에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이제 맞습니다. 날씨도 많이 또 쌀쌀해졌는데 전문가님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네, 건강 괜찮고요.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네. 날 낮 시간에 그 2020 원더키즈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요? 아니요. 몰라요? 그때 아니요. 만화가 배경이 2020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미래를 그린 만화였구나. 네네네. 네. 2020 원더키즈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시기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어릴 때 만화에서 보던 네네네. 그 시기가 드디어 왔어요. 맞습니다. 먼 미래인 것 같은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미래는, 부동산은 좀 건강한 상태라고 보세요? 그 만화에서도 네. 나오는 그림에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거지의 개념이 단독주택이나 초가집이나 기와집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원작이 한국의 원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89년도 작품이고요. 실제로 90년도 중후반에 어린이들 프로로 일요일 날 방송한 걸로 제가 알고 우와, 있는데 네. 저도 그때 잠깐 봤는데요. 그때 나오던 그림들이 아파트들 그림으로 나왔고 지금처럼 고층 빌딩의 그림으로 나왔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기준으로 잡으면 10분 중에 아침에 출근할 때 아파트에서 7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아파트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서울 안쪽에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가고자 하는 단지나 아니면 도시정비 사업에서 거주지 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구역이 굉장히 많은 이런 추세에 재건축 재개발은 낙타가 바늘구멍 나가기처럼 어렵고 맞아요. 또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 또 한 가지는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에 따른 이익을 또 일부 또 환수하는 지금 이쪽 서초동의 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도 상한제지만 분양에 따른 이익금 환수시키는 금액이 세대 기준으로 좀 잡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한 520억 정도. 와.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기존 구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 개념의 프리미엄 거래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분양가 기준에 어떤 이익이 발생됐다 보고 이익금에 대한 평당 스퀘어미터 3천만 원 이상 났을 때에 네. 이걸
이익금을 세금으로 좀 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단지가 재건축 책임을 들었는데 한 520억 정도 세금을 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서울의 집값이 뚫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자꾸 경기도권에는 집을 짓고 있는데 경기도권과 서울권을 교통망을 이렇게 거미줄처럼 그렇죠. 자꾸 연결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외곽으로 빠졌을 때 기준으로 잡으면 외곽에 살기 좋으니까 많이 나가겠다 이런 구조도 있겠지만 거꾸로 교통이 굉장히 편해졌으니까 서울의 접근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수요층이 서울에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시 모집 비율을 지금 굉장히 많이 늘리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학세권 학원가 기준으로 해서 또 반등이 일어나는 이런 시장이어가지고 네. 앞으로 지금 서울의 집값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어서 무료 세미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되고요. 매주 여러 방방곡곡 지역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세미나는요. 서울과 부산으로 가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극과 극의 시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서울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네요. 서울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금융투자교육원 8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 이어지는 세미나 11월 6일이고요. 부산으로 갈게요. 역시 시간은 1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부산역 2층에 201호 해운대실로 찾아가시면 대표님 직접 만나시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으로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하던 이야기 좀 나눠 이어서 해볼까요? 서울 네네. 아파트값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잡겠다라고는 저희가 하는데 방송에서 한 3개월 전에 주간 보고 기준 잡으면 0.03% 올랐습니다. 이 얘기 한 지가 한 3개월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지금 벌써 서울이 지금 주간 보고 기준으로 잡으면 0.09%, 전달 기준으로 잡으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달 기준 잡으면 0.08%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달보다도 지금 포인트 기준으로 잡으면 0.09%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0.12% 정도 주간 보고니까 0.12. 한 달 기준으로 잡으면 많게는 4%대, 5%대까지 올라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추세라면 연 기준으로 잡으면 아파트 가격이 50%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추세로 계속 가면 서울 집값도 반 가격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 기대가 또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보여집니다. 이 서울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승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현재 그래서 이런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는 건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적용 지역이 발표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정해지지만 투기 조정 지역이나 그렇죠. 투기 지역 지정이 또 새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방권에서 지금 힘을 내고 있던 지역들, 예를 들자면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투기 조정 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꾸로 지금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구나 수영구, 동래구 같은 경우는 투기 조정 지역에서 지금 근간 기준으로 잡으면 한 4개월, 길면 한 6개월 가까이가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고 제자리로 오히려 후진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기 조정 지역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네.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주택 시장을 보면 공급이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이미 100%대를 넘어섰고요. 공급이 적은 건 아닌데 특정 지역에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시장이 좀 몰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정 지역의 수요층이 늘음에 따라서 공급도 좀 늘고 있는 추세고 네. 지금 국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규제에 따라서 특정 지역은 오르고 특정 지역이 떨어지는 이런 좀 그림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세값 상황은 어떤가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금 전세가율도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같이 오르는 그래서 네. 실제로 거래가 기준도 굉장히 오르고 전세가율도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 보고를 보면 0.08에서 0.09니까 0.01밖에 차이 안 나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저번 주에는 0.08이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0.09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1% 올랐다면 이번에 또 1% 이런 개념이거든요. 합치면은 더 합치면 또 커지는 2% 오른 거니까. 개념이니까 전체적으로 잡으면 한 달 기준 잡으면 1%, 4주 아니면 5주 기준 잡으면 4%, 5%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연 단위로 가면 40%, 50% 되는 거니까 굉장히 급격히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또 다시 올라가는 기조로 시그널이 좀 주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 시그널이 정확히 따지면 분양가 상한제가 할 수 있다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사업 자체를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멈출 수 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즉, 또 공급이 감소되는 그죠. 거 아닌가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지 그러니까요.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또 내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금을 유용할 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없어지게 되면 좀 좋지 않겠느냐. 또 그다음에 여기에 또 플러스 전세로 가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좀 쉽게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네. 서울시 자체에서도 지금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 가까이 되는 자금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담보 여건이 좀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소득 규모가 좀 떨어지는 사람도 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조차도 좀 서울시에서 보증해주는 이런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공급은 적은 상태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전월세 시장도 뛰고 있고 거래가 시장도 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전세가율이 또 오르게 되면 뭐 내년 정도 가게 네. 되면 갭 투자 붐이 그렇죠. 살짝 불 수도 있을 저도 것 그 걱정이 좀 같다고 되는데.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에다가 다양한 개발 호재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로 좀 이게 뭉쳐져서 오히려 집값이 안정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조금 더 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또 강남 집값이 또 한번 뛰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계실 텐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지금 GTX A노선, B노선, C노선까지 지금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바깥쪽에 있는 수요층들을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빨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어떤 교통 호재가 있거든요. 물론 그 교통편에 의해서 굉장히 인접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역세권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대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교통 편의 시설에서는 조금 멀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의 접근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구조라서 네. 수요층을 더 끌어들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김포하고 그다음에 인천 검단 쪽으로 연결되는 서남권을 서울권으로 연결시키는 GTX D노선까지 지금 논의가 그렇죠. 나와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구조로는 굉장히 좋겠으나 반면에 반대쪽 거꾸로 보면 북권 개념으로는 또 여기도 거기에 맞게 가로로 옆으로 세로로 좀 놔줄 아이고. 수 있는 네, 네. 전체를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또 경전철, 트램 방식이든 뭐 지하 방식이든 또 거기에 맞는 경전철. 그다음에 지금 외곽 리무진 버스 형태로 도시 광역
버스 개념으로 또 늘리는 이런 구조로 자꾸 늘리는 구조라면 자꾸 안쪽으로 수요층만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네네. 계속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서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좀 서울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균형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네네. 그거는 어제까지는 네. 이제 저희 생각인데 맞아요. 제 생각도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거든요. 네. 분양가 상한제 또 분양을 했을 경우에 이익이 났을 경우 이익금 환수. 네. 실제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한 환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개발할 때 공유 면적 그다음에 공공시설들을 넣으면서 기부채납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분양가가 떨 수밖에 없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공공시설도 넣고 어느 정도 기부채납도 하고 도로 확장도 되는 부분들을 단지 내에서 내고 플러스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까지도 세금으로 좀 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갈수록 뜨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가는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세미나 할 때도 얘기하지만 입지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죠? 그리고 입지 분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논리로는 입지 분석도 중요하지만 인지 분석, 인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인지 변화. 네. 입지는 들립자, 세울립자거든요. 들립자, 세울립자, 땅지자. 그래서 땅에 들어와서 세우거나 들어오거나 세우거나의 기준은 바로 사람인자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땅. 그래서 인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서울 안에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는 상태고 일자리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인지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경기도권 바깥쪽으로 남쪽 그러니까 네.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인지 변화, 즉 일자리가 있는 구조인데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입지 변화, 즉 세우고 만드는 거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즉 일자리는 없는데 세우고 만들게 되면 인지 변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땅이 아닌 입지 변화, 건물의 변동. 토지의 변동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값 오르고 있고 정책 때문에 구조적으로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서울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파트 외의 물건으로 좀 눈을 돌려보거나 이런 쪽으로 좀 투자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볼 때 단기냐 중기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을 재건축, 재개발 지금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즉 30년이 넘은 노후도 기준으로 38% 그러니까 10집 중에 4집이 이미 30년을 넘은 이런 네네네. 아파트 형태. 그다음에 2019년, 2020년도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서울의 아파트 기준 지금 노후도 기준이 한 5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국수적으로 특정 지역만 이렇게 풀어줄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 자체는 서울에 맞는 구조로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리서치 기관에서도 서울의 지금 주거지 형태나 가구 형태를 조사한 거로 보면 977만의 서울 인구에 지금 가구 구성이 약 480만 세대 넘는 487만 세대 그러니까 인구는 1000만인데 가구 구성이 약 500만 가정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가 지금 공급돼 있는 내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집 숫자로는 약 300만 세대가 조금 안 되는 이런 구조니까 네. 서울 자체는 집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지금 현재입니다.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공급이 못 늘어나는 구조, 그 다음에 오래된 집, 즉 주거 개선을 줘야 되는데 새 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나 요건상
새로운 집으로 못 가다 보니까 거주 요건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구조의 집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지역이 바로 서울이다라고 봤을 때는 네. 서울을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나가듯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국지적으로만 줄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물론 지역 어떤 협의점을 내야겠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좀 정부 차원에서 열어주면 오히려 네. 서울의 집값 공급이 늘어나고 서울 집값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토부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있다면 서울 집값이나 지방 집값이나 별반 차이 없는 이런 구조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은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11월이 되고 나니까 올해가 벌써 다 가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황금 기회라든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들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년 부동산을 미리 준비해보는 시간까지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거든요.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1월 4일 월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서울입니다. 서울 여의도로 가볼 거고요. 금융투자교육원 8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6일 수요일에는 부산이고요. 시간은 역시 1시 30분부터 부산역 2층으로 찾아가시면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또 강의 끝난 이후에는 간단하게 상담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많이 참석하셔서 이 기회 꼭 잡아보시고 앞으로의 내 부동산에 대한 든든한 정보 꼭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전인데요. 네, 2000이요. 예, 네네. 지금 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등기가 났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주소 알려주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경기도 네, 이천시 네, 모가면 네. 양평리 263번지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에 전을 현재 소유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엊그저께 매입했습니다. 바로 매입하자마자 바로 연락 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예. 잘 예. 매수하신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땅을 사시기 전에 좀 물어보시고 하면 정말 좋는데 일단 네. 사셨다고 하니 예, 답을 저희가 드리자면 네. 투자 목적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전원주택이나 예. 귀농 혹은 기능은 아니고 전원주택 용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전원주택 정도요. 네. 자, 지금 이천 시내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천 시를 기준으로 잡으면, 네. 지금, 하이닉스, 그 다음에, 모 맥주 공장, 그 다음에 네. 이천. 그래서 이천, 지금, 60번 고속도로 기준, 50번 고속도로 기준으로 잡아서 위쪽으로는 전원주택지로도 손색이 좀 없으나 이 밑쪽으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앞으로 좀 좋아지겠느냐?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의 땅을 사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예. 지금 현재 땅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포장도로 있고요. 제가 예. 지적경계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봐보면 여기는 지적상으로는 맹지인 거로 보여나 현행 도로가 잘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축물행위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고 땅 자체가 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같은 이천이라면 조금 더 위쪽으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떻게든 밑쪽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한 4, 5년 정도 갖고 계시면 서울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투자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뛰는 만큼의 차익 반등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사셨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시청자님 뭐 잘 사시긴 하셨어요. 계속 오르긴 할 건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조금 더 뭔가 결정하시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고 꼭 저희에게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하루 이틀만 더 빨리 전화 주시지. 그죠? 아니요. 지금 등기가 그래도 나왔다고 괜찮아요. 하니까 네. 실제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려면 한 달 정도는 주셨어야 계약하고 잔금 기준 잡으면 네. 지금 한 달 이전에 지금 움직여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경기도 이천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네. 지금 수도권 특히나 서울 이쪽 근방으로는 지금 아파트만 쏟아내는 시장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원주택지나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전원주택지나 타운하우스 개념으로는 이쪽 서쪽으로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서쪽에 있는 데는 지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들도 지금 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보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파트 시대가 이제는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시대로 조금씩 바뀐다. 지금 현재는 지금 아파트 광풍, 네, 아파트 열풍 맞아요.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기점이 저는 빠르면 2년, 길면 한 4년 정도면 꺾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엄청나게 내년, 내후년부터 퇴직하고 리타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전원 생활을 좀 즐기고 자연과 좀 머무를 수 있는 시장이 어딜까 찾는 데가 바로 저는 이쪽 위쪽으로 양평이나 이런 데도 남양주 쪽도 좋은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너무 산악지형이고요. 단지 기준으로 잡더라도 전원주택지도 나홀로 있는 집 이런 데는 너무 적막하죠. 그래서 이렇게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세대들이 한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뭐 A 타운하우스, B 타운하우스 여러 타운하우스들이 군데군데 좀 뭉쳐 있는 이런 네네. 구조. 그래야 그 앞쪽으로 이 많은 수요층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서비스 인프라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는 조금 밑으로 너무 좀 내려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지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시장보다도 앞으로 2, 3년 길면 4, 5년 시장을 보고 이천 쪽으로 들어가는 건 잘하셨는데 네. 이왕이면 기존 타운하우스나 앞으로 지어질 타운하우스들이 군데군데 근접거리에 이렇게 형성하는 구조로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고민 있으신가요? 2015년도에 영등포 당삼사가 네. 한강서트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네네. 지금 일가구 2주택입니다. 2017년도 10월쯤에 신덕임동 태영 아파트를 또 매수를 했어요. 네. 네, 매수를 해서 지금 일가구 2주택인데 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동전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 매도 타임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매도 타이밍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네. 두 아파트 모두 세를 주고 계신가요? 거주하고 네, 계시는 그렇습니다. 않고
알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의 아파트는 2015년도에 매수를 하셨고 2017년도 10월에 신도림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당산동 아파트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세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송병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네. 기존 아파트를 원래 2015년도에 갖고 있었는데 네. 신도림 쪽에 지금 새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게 네. 지금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년 차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두 아파트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대가. 그리고 지금 한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보려면 아직 굉장히 멀은 시장이고.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기존 아파트를 먼저 팔고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팔고 움직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파는 타이밍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금 불안해서 딱 해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지금 서울의 집값이 계속 뜨고 있는 시장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서울 집값 오르는 거 기준에 평균가에서 조금 떨어지는 구조.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들은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아직 조금 오르니까 조금이라도 더 그 기간을 좀 벌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봄 상반기 매돌 달 정도. 저는 한 2, 3월 달부터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아파트 기준으로 이 두 아파트가 차익 반등을 크게 볼 수 있는 아파트라면 가져가십시오라고 하겠는데 지금 이미 차익 반등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거꾸로 다주택자로 앞으로 4채, 5채 막 늘려가겠다. 그러면 갖고 가셔도 손색은 없으나 그 정도 여유가 없이 그냥 2채, 1가구 2주택자 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면 저는 둘 중에 하나 정리해서 움직여 보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움직인다면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인데 저는 2, 3월 달부터 움직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태영타운은 그 네네. 앞으로 전망과 그것도 매도 타임이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신도리 쪽에 지금 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안쪽에 대림동 쪽, 그다음에 신림동 쪽에 주거지 시장이 쏟아지는 시장,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신안산선, 그 다음에 또 도시철도 개념으로 또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 나오는 게 GTX D노선. 그래서 저쪽 한강, 김포 거쳐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시청자님 그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세요. 서울전화 02-2128-8569번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땅이에요. 네, 토지 관련 궁금증이시고요. 주소 먼저 네. 알려주시겠어요? 네, 경기도 네. 화성시 송산면 네. 고포리 317번지요. 화성시에 토지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아우, 언제나 매도해야 되려나 좀 오래돼가지고요.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정도 보유하고 계셔서 매도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현재 언제쯤 활용은 해야 따로- 되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둬야 되나. 알겠습니다. 네. 전망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TV 방송인데 사신 방송 해도 될란가 모르겠어요. 아우, 네네. 왜? 왜요? 이 땅을 제가 사고 싶은데 어떡하죠? 네? 이 땅을. 일단. 굉장히 좋은 땅인가 봐요. 자, 지금 보유하신 지가 10여 년 됐다고 하셨어요. 네. 그죠? 강산이 한번 바뀌었는데 주변에 개발한다는 소식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개발은 안 이루어지고. 애삼촌이 소개로 샀어요. 네네. 개발은 안 이루어지고 소개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미워 보이고. 네. 그죠? 네네. 네네. 네. 자,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꿀 타이밍이 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송산 그리시티 기준으로 잡으면 2025년도까지 완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네. 삽을 못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송산 그리시티 기준으로 잡으면 2030년을 후딱 넘길 것 같은데 지금 호재들이 지금 바람이 막 불고 있죠. 송산 일지구는 지금 입주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송산 일지구 그 밑쪽으로 해서 신세계에서 용인의 에버랜드를 뭐 3배가 넘네, 5배가 넘네, 6배가 넘네 크기로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하는 구조고. 네. 자, 그다음에 송산 그리시티 이쪽 2차 부지 안쪽으로도 지금 개발 규제가 서서히 대부도 쪽이거든요.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 10년의 강산이 변할 동안 소리만 무성했지 지금 어떤 결과치가 없었는데 앞으로 저는 2, 3년 정도면 우리 네. 10년 동안 갖고 있던 세월을 다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요, 도로 잘 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금 농사를 좀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관리를 잘 안 하셔가지고 나무가 막 나 있네요. 감나무랑 심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매실나무랑. 매실나무랑. 자, 네. 그런데 이 땅이 조금만 더 있으면 굉장히 이뻐지는 땅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파지 마시고 2년, 3년 정도만 그냥 네. 묻어놓자. 네. 적금 넣었다 생각하시고 묻어놓으면 복리 이사가 아니라 복복리 이자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때가 왔네요. 그죠? 네, 조금만 더 네. 기다리시면 저거 보답 네, 2, 충분히 3년이요? 받으실 수 있다고. 네, 2, 3년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보답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마음 편히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부산인데요. 부산이요.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동래구 명장동 610-1. 다세대 주택 빌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매도식이요. 어떤 거? 빌라요? 빌라 네, 가지고 계신 거고 부산 동래구에 빌라 가지고 계시는데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고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5년 정도 됐는데.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구나. 그래서 네네. 이제 좀 한번 팔아볼까 매도 타이밍을 네. 좀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부산에 가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해운대 쪽에서 세미나 하다가 해운대에서 큰 행사들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네. 부산역으로 가거든요. 한번 오셔서 세미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방송이지만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빌라 형태인데 언뜻 보면 아파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가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 단지로 충분한 이런 크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돼 있고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네. 살기는 거주 요건은 안 좋으나 주변에 지금 요건들이 좋아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잘 이사 안 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로 결정을 좀 내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유. 맞습니다. 지금 동래구가 자체가 지금 본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논의가 지금 나온 게 작년부터 움직였고요. 일부 지역들은 지금 도시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오래된 아파트 거주 요건은 건물 자체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으나 가격대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구조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부산하면 저쪽 해운대 시장만 보시는데 요렇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오래된 빌라 시장도 메리트가 있다. 부산에서도 저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공급량이 서쪽 끝에서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좀 힘 빠지고 있는 이런 구조는 있지만 지금 그 바로 밑으로 수영구, 그다음에 동래구 일대가 동시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 움직이고 있고 건너편에 해운대 센텀지구 주변으로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는 산악을 끼고 있고 밑쪽 그다음에 그 주변 그다음에 강 건너 기준으로 잡아도 지금 어디 빠져나갈 구멍 없이 여기저기서 형님 아우 뭐 누구 따질 것 없이 지금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수요층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건물 조금만 더 갖고 계시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35년 갖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또 한 10년 갖고 있어.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4년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변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빌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빌라들이 굉장히 다 오래됐어요. 말할 네네, 것도 없이 맞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만약에 조금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단위로 좀 묶어서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윤곽은 빠르면 2년, 늦으면 4년이니까 평균 3년 정도 보시면 윤곽이 탁 나오면 이만한 어떤 투자 메리트 있는 부동산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걸로 결정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 네. 살고 있는 데는 해운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 해운대 네. 무슨 아파트세요? 해운대 신도시 LG. 신도시의 LG. 네네. 네네네. 거기 괜찮습니다. 뭐 안쪽에서는 많이 올랐는데 좀 덜 올라서 좀 걱정이신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팔까 저것을 팔까 지금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가. 파신다. 네. 둘 다 갖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신도시 쪽 바깥쪽으로 나가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움직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 양도세에 대해서는 뭐 상관은 없는지 명장동을 팔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세무 상담까지는 좀 힘든 경우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그다음에 사고 판 기간들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세무 관계는 가까운 지역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여쭤보시는 네네. 게 오히려 명확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부산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와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11월 6일에 부산에서 세미나 가시잖아요. 네네네. 세미나 참석하시면 또 이제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죠. 그렇죠.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세미나 네. 소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여의도고요. 네. 실제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직접 얼굴 뵈니까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저희가 원래는 제가 저기 해운대 쪽에서 해운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산역에서 원래 부산역하고 해운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동안 부산역을 거의 1년 넘게 못 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 네. 기회에 부산역에 가니까 부산역에 가까우신 분들 이렇게 오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미나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의 전화도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머니맨으로 연락 주세요. 2128-8569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 볼게요.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현재 좀 전화 연결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저희 문자 사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준 사연입니다. 끝번호 9042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 광진구 광장동 218-1번지입니다. 광장 극동 2차 아파트인데요. 30년 이상 보유를 하셨다고 해요. 현재는 세를 주고 계신데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전망이라든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서울 광진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광진구 계속 매도 타이밍 언제로 잡아주실까요? 여기 아파트 기준으로는요. 팔아야 할 매도 타이밍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계속 가져갈까요? 지금
지금 팔면 조금 더 올라갈 거를 놓치는 거고 지금 안 팔고 조금 더 갖고 있다가 그때 가서 팔면 시세 차익을 좀 더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80년대 중후반에 지금 공급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지가 지금 35년 차라는 얘기는 입주 시기 때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은 기간도 지금 35년이니까 재건축 재개발 기준으로 잡으면 30년. 그 30년 기준에서 5년을 지금 넘긴 상태고요. 지금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시장 자체가 지금 강동권의 아파트 시장이 들썩 가격대가 오르고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이면서 잠실, 송파, 거역,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개포동까지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안보로는 또 압구정 일대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모든 주변에 어떤 수요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지역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이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 이렇게 정해드리고요. 지금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잡더라도 조금 고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강 건너 기준으로 잡으면 아직도 어리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 이렇게 결정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광진구 광정동에 위치한 아파트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전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9131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59번지.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10년 정도 보유를 했고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전망과 타이밍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가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주변에 지금 위쪽에서 마곡지구 들어보셨죠? 네네. 그리고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여기에 일자리가, 그러니까 입지 변화는 명확한 거고요. 입지 변화 플러스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인지 변화. 그래서 임지 변화까지 확실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대단히 아파트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닥 지분이 다른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높은 형태를 띠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주변에 지금 입지 변화와 인지 변화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고, 주변 앞쪽으로는 역세권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뒤쪽으로는 숲세권, 그 다음에 주변에 또 초등학교 이렇게 학군까지 끼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굉장히 좋은 형태의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으로 교통 호재가 여러 가지가 지금 발생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제 중장기 시장 2025년 이후의 시장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 반영은 내년 내후년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다음에 마곡지구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지 변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이 효과가 저는 내년부터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아파트가 기준으로 잡으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올라간 폭이 좀 이쪽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좀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화곡동의 뭐 인지 변화, 그리고 이 지역이 역세권에 숲세권에 학세권까지 뭐 안 갖추고 있는 게 네네네네. 없는 것 같아요. 이 인지 변화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전문가님이 보는 이 인지 변화의 포인트 지역들 좀 있을까요? 일자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지 변화 그러면 뭐 철길이 낮은다든가 뭐 GTX가 낮은다든가 학군이 좋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입지 변화에 따른 네. 사람이 들어오겠냐 안 들어오겠냐를 먼저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 변화 기준으로 잡게 되면 임지 변화는 우리는 송도 예를 들 수 있고요. 위례 들 수 있고 네. 판교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용인 원산면 그 일대 기준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 앞쪽으로 동탄, 수지, 분당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인지 변화에 따른
어떤 가격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일자리다. 그래서 입지 변화를 보실 때 단순하게 도로 놓고 철길 놓고 뭐 학교 짓고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껴 있는 입지 변화가 있느냐, 일자리가 없이 그냥 단순 입지 변화만 있느냐, 이걸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지 변화라는 이 자체는 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네네. 저도 네네. 처음 들어보는 네네네. 단어여서. 그래서 입지 변화 플러스 인지를 조금 인지하셔야 된다. 네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보여집니다. 중요한 포인트 라임 좋게 살려주셨습니다. 네네. 인지 변화를 인지해보시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꼭 체크 포인트로 꼭 짚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지도 중요하지만 인지 변화, 또 저희가 또 살기 좋은 곳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팔기 좋은 아파트도 중요할 맞습니다. 거고, 근데 또 수익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것들, 그 체크 포인트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세 마리 토끼 다 잡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담은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11월에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는요, 서울과 부산으로 가볼 건데요. 먼저 서울은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으로 찾아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부산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는 11월 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오랜만에 부산역으로 찾아가신다고 해요. 부산역 2층 해운대실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신 후에 신중한 판단으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강의 이후에는 또 전문가님과 직접 만나서 또 간단한 상담까지 이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세미나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머니맨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어둡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세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송병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